그저껜가 오늘 이렇게 보도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또 원희룡 후보 측에서 한동훈 후보의 친인척 비리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것을 봤는데 네. 제가 그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네. 제가 이거 보고서 좀 어이가 없었던 게 네. 한동훈 후보의 부친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강원도 정선 소재 그 부동산을 뭐 어머니 소유였다가 뭐 매형 소유로 손을 몇 번 탔다. 그 이유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였다. 아, 그 영상의 요지 중에 하나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뉴탐사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 직전에 부동산을 팔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상속세는 아주 늘어납니다. 오히려 늘어나나요? 늘어납니다. 아, 이게 하나 상세히 말씀드려볼게요. 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국장으로 근무하셨던 민변 소속 변호사분이실 거예요. 저랑도 이제 이 건으로 이른바 키보드 배틀도 했는데 네. 이분이 무슨 글을 올렸냐면 이 법무부 전 국장하고 또 뭐 유명한 이번에 국회의원 되셨다. 네. 이번에 국회의원 대신 경기도 부천의 국회의원 대신 네. 그 두 분이 그거 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저기 뭡니까 그 아버지께서 아버지, 네. 저기 김만배 씨 그 전세인가요? 부동산을 판 것. 네네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이 얼마나 줄었는지 아냐 이런 거였는데 그때도 제가 뭘 썼냐면 그분한테 댓글로 달았어요. 이렇게 하면 세금 늘어납니다. 이거였거든요. 네. 뭐냐면 여러분 이건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부동산은 특히 부동산은 시가라는 게 있고 기준시가라는 게 있습니다. 대개는 기준시가 같은 경우에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그리고 뭐 부동산 중에서도 논밭 이런 것으로 갈수록 시가 반영률이 대단히 낮아요. 예를 들어 2002년 3년 이러면 정말 한 30% 40%일 수 있어요. 자, 한번 여러분 저한테 강원도 정선에 땅이 있어요. 1번 5억짜리 땅으로 상속한다. 2번 20억 현금으로 상속한다. 1번? 1번이죠. 1번. 왜냐하면 5억짜리로 상속을 해야 상속세가 작아지니까. 상속세를 아껴야 되니까. 응? 네. 네. 그러면서 자 이분들 이거 20억짜리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신 세계, 정신 세계는 여러분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분들 보면 뭐 저 댓글들 보면 와 이제 한동 끝났다 뭐 이런 거 있던데 말하는 사람이나 그걸 듣는 사람이나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그런데 이 영상을 원희룡 후보 측에서 또 공유를 했어요. 공유를 해가지고 뭐라고 경고를 받았단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제 또 경고를 한 이유가 뭐 쭉 소명을 보면 해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자기들은 공유를 네, 했다. 네. 이건 정말 지능의 문제 아닌가 저는. 사실관계가 궁금했다. 그래서 네, 공유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이거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회계사님한테만 전화해도 바로 알 수 있는 문제를.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5가지 근거하면서 하나가 이거고요. 두 번째는 또 그거예요. 2번, 3번 사고 팔았다. 여러분. 아하. 아니 제가 네. 누가 예를 들어 진중권 교수님한테 뭐 돈을 주고 싶다. 네. 5억 주고 싶다. 그러면 진중권 교수님한테 곧바로 주지. 이렇게 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1위 갈 때 세금 내고 1위 갈 때 세금 내고 하는데 2번, 3번 내야 돼서 불어나네요. 특히 부동산은 거래세라는 게 있고 하는데 왜 그러냐는 거죠. 더군다나 단기 매매를 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네. 제발 여러분 이런 건 아예 스킵을 하시라. 그러니까 제가 오늘 뉴탐사를 정말 아예 안 보는데 뭐 이게 뭔지 하고 찾아보려고 한 건데 네. 정말 이런 데는 신경 쓰실 필요가 없다. 정신건강에 해롭다. 정신건강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네. 뭐 이 뉴탐사는 사실 이 한동훈 후보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렇죠. 관련해서 좀 연관이 돼 있었던 채널인데 그걸 네. 원 후보 측에서 보좌진이 그렇죠. 이거를 퍼뜨리다가 당 선관위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네. 그런. 그러니까 좀 일이네요. 저는 여러 차례 네. 말씀을 드렸지만 뭐든지 좀 근거를 가지고 오면 전 다 좋다. 그러니까 아니 뭐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댓글팀을 움직인 것 같다? 아니 그럼 증거 있으면 수사해야죠. 네. 응? 뭐 또 한동훈 후보의 부친이 뭐 이러이러하게 탈세를 한 것 같다. 뭐 조사해야죠. 근데 뭐 이건 2002년 일이니까 뭐 그 뭐 시효도 있고 합니다만은. 네. 근데 뭐 말이 되는 걸 가져와야지. 그때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김어준 씨가 민 거. 한동훈 후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네. 주인이
맨 처음에 봤던 최초의 그 보존 등기라고 하나요? 삼성 엔지니어링인가 그렇게 있다. 그거요. 미분양되어져 있어서 애초에 그 제가 정확한 용어는 아닐 겁니다. 최초의 등기를 삼성 명의로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마치 삼성과 한동훈과의 뭐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것처럼 밀었고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네요. 정말 그러니까 저는 뭐 이 부분 또 들으면서 화내실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건 뭐 민주당 층의 김어준 팀이라든가 뭐 개딸들의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감히 욕먹을 저는 뭐 이 부분들은 근절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난 대선 때 모 언론에 나가서 이제 그 개표 방송을 중계했었는데요. 네. 그때 뭐 실명 이야기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강용석 씨의 그곳에서 네.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이런 막 그 방송을 해서 제가 그때 했었던 방송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뭐냐면 계속 댓글들로 끝없이 야 너희들 지금 뭐하냐 저기 지금 인천 부평인가 경기도 부천에서 부정선거의 정황을 뚜렷하게 포착을 했는데 지금 한가롭게 지금 뭐 출구조사 분석하고 할 때냐.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그때 이제 그 방송 내용을 볼 수 없으니까 제가 약간 과장을 하자면 그때 그거 부정선거의 근거가 뭐였었냐면 이건 과장입니다. 저희 과장. 그냥 트럭이 지나가니까 투표함을 실은 트럭이 지나갔다는 것이 제가 봤을 땐 그냥 그게 부정선거의 근거에 이제 비유하자 상당히 세게 그 뭐가 좀 뭐 이러지 말자. 그러니까 뭐 한동훈 후보의 어머니가 상속 전에 부동산을 팔았으니까 탈세를 했다. 저는 좀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서 우리가 좀 이 선거라는 공간에서 뛰었으면 좋겠다. 경쟁을 하자. 내일도 TV 토론 예정돼 있거든요. 방송 기준으로. 네. 이때도 이런 관련한 의혹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기하면서 싸울까요? 분위기 어떨 거라고 예상하세요? 저는 일단 선관위가 경고를 했잖아요. 예. 네. 어떻게 근데 할까요? 선관위의 경고 내지는 조처들이 아플까요? 뭐 아플 것 같지도 않고 지금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양비론처럼 모르겠습니다. 얼만큼 사실관계를 추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동훈 후보와 원희룡 후보의 동일한 등급의 어떤 조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심하게 생각하면은 더 해라. 뭐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추측들에 의하면 뭐 원희룡 후보가 그 스탠스를 바꿀 것 같지는 않다. 뭐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온 이상 더 잃을 것도 없어서 지금 이 자세를 스탠스를 계속 유지할 거다 이런 것도 봤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깝다.